평생학습 마을축제 캘리그라피 나만의 액자 만들기 강사 이몽예입니다. 반갑습니다. 캘리그라피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죠? 캘리그라피는 글자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잘 쓰고 못 쓰고가 아니고 내가 어떻게 그냥 누구에게 전해줄 문구를 정성을 다해서 나만의 감성으로 쓰시면 되고요. 그 감성에 조금 더 키트를 넣어서 예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키트를 준비했습니다. 키트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키트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 안에 보면 이렇게 캘리가 여러 가지 도구가 있지만 저희는 이제 편하게 쓰시라고 붓펜을 준비했고요. 이렇게 모스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엽서와 나무 가지가 들어있고요. 작은 붓이 들어있으면서 물감으로 혹시라도 데코 하시라고 작은 물감, 수채화 물감 넣어드렸고요. 요거는 케이스입니다. 케이스는 입체로 접으시면 되고요. 추가로 준비물은 집에 있는 글루건이나 가위가 더 추가로 있으시면 붙이기 편하실 거고요. 저는 글루건 쓰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만능풀을 이용하시면 만들기 안전하게 만들기 편하실 겁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만들어 볼까요? 캘리그라피는 가장 중요한 거는 글씨체가 아니에요. 어떻게 어떤 구조로 글씨를 쓰느냐, 어느 위치에 글씨를 쓰느냐가 가장 중요하고요. 모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 모스를 어느 위치에 놓을 것인지로 문선 잡으시면 돼요. 가로로 해주셔도 되고요. 세로로 하셔도 되는데 제가 준비한 케이스를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친구는 여기 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를 위주로 만드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가로를 했을 때 종이를 2등분을 합니다. 자, 2등분. 자, 2등분을 해서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세요. 하나를 체크하고 여기는 모스, 여기는 글씨. 간단하죠? 대신 글씨를 쓸 때 모스를 붙일 곳을 정했습니다. 글씨를 쓸 때 글씨는 사방 테두리 1cm의 여백을 두시고 그곳은 글씨가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면 완성됐을 때 굉장히 예쁘게 나올 것입니다. 자, 글씨는 붓펜으로 이용하실 건데요. 요거는 스펀지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초보자도 쉽게 쓰실 수 있고요. 기존에 인터넷에서 이렇게 막 찾으면 문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문구 중에 원하시는 문구를 찾아도 되시고요. 자, 구도를 잡는 방법 알려드렸죠? 자, 구도 한번 잡아보세요. 어디에다 하실지 구도 잡으셨어요? 잘하셨습니다. 자, 이제는 글씨를 써볼까요? 글씨는 자 90도로 잡으셔도 되는데요. 처음에 90도로 잡으시면 처음에 글씨를 쓰시는 분들은 되게 어려우세요. 그래서 90도로 잡으시지 말고 45도 연필 잡듯이 잡아주셔서 그대로 내가 평상시에 쓰던 그 글씨체로 쓰는데 이것은 붓펜이기 때문에 볼펜으로 쓴 느낌하고 조금씩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편안하게 그냥 쓰시면 됩니다. 저는 제가 정한 오늘 문구는 당신이 있어서 오늘도 행복합니다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당신이 있어서 오늘도 행복합니다 중에 가장 강조하고 싶은 문구. 그러면 행복? 그러면 제일 처음에 쓰셨던 분, 나는 캘리 쓸 줄 압니다 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쓰셔도 되고요. 저는 처음 써봐요 선생님. 그러면 처음 써보는 분들을 위해서 가장 내가 강조하려고 하는 거를 크게 내가 정한 위치에서 가장 크게 한번 먼저 쓰세요. 가장 크게 씁니다. 가장 크게 쓰고 나머지 당신이 있어서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에 작게 써주시면 돼요. 자,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는 밑으로 내려가면 되겠죠? 자, 됐습니다. 여백을 꼭 두셔야 됩니다. 사방 여백 두시고요. 왼쪽 여백 두었어요. 자, 이렇게 들어서 자, 사방 여백 두셔야 되고요. 왼쪽 여백 왜 뒀는지 아시죠? 네, 여기는 이제 모스를 붙일 겁니다. 자, 글씨 한번 써보십시오.
자, 글씨 완성하셨어요? 네, 글씨 완성하셨으면 이제 못으로 마지막 단계 꾸며볼까요? 자, 봉지 안에 있는 키트 안에 있는 못을 꺼내주세요. 2가지 색깔을 넣어서 드렸습니다. 그 색깔을 자유롭게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모스에는 모스는 아시죠? 이끼라는 거. 이 색깔은 소금에서 나온 미네랄로 염색을 한 거기 때문에 손에 이렇게 묻어도 그냥 쉽게 인체에 무해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얘가 위아래가 있어요. 잘 보시면 몽글몽글 이렇게 통통통통한 쪽이 있고요. 이렇게 보면 뭔가 이렇게 커팅이 되어 있는 쪽이 있어요. 이쪽이 뿌리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몽글몽글한 쪽이 위쪽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렇게 위로 자랍니다. 아주 미세하게 1년에 아주 0.3mm 정도 자란답니다. 물을 주시면 안 돼요. 식물이라고 절대 물 주시면 안 되고요. 물 주면 얘가 죽어버려요. 그리고 너무 건조해서 만약에 지금은 몽실몽실 제가 이렇게 잡아도 부서지지가 않죠. 스펀지처럼. 그런데 우리 집이 만약에 얘가 너무 건조하면 바사삭 부서집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공기정화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 친구 자체가 공기정화를 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이 친구가 공기정화를 하면 굉장히 많은 양이 필요하지만 이 작은 양으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우리 집의 습도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렇게 말랑말랑한데 어느 날 갑자기 만지면 파스락 부서져 버려요 라면 우리 집이 굉장히 건조한 거예요. 그 건조함을 그 가습기를 틀든지 스프레이를 해서 가습도를 올려주면 얘가 다시 말캉말캉해져서 죽지 않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아이 잘라서 위에 있고 뿌리 있는 쪽을 구분해 주세요. 자, 이 친구도 위와 아래를 구분해 주세요. 저는 글루건으로 이용해서 붙일 건데요. 그 안에 보면 키트 안에 보면 나뭇가지가 하나 들어있죠. 이 나뭇가지는 그림으로 그리셔도 되고요. 이렇게 나무에 키트 글씨 쓴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기둥 역할로 세워주셔도 돼요. 이때 글루건이 필요합니다. 자, 글루건 쓰실 때 조심하시고요. 여기 쇠있는 부분이 가장 뜨겁습니다. 자, 글루건을 살짝 종이에 붙이는 거기 때문에 글루건을 아주 많이 하지 않으셔도 돼요. 살짝만 해서 붙여주시고요. 이 친구가 몽실몽실 하면서 사이사이에 구멍이 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 직접 글루건을 쓰게 되면 손에 묻어요. 절대로 이 친구한테 쓰지 말고 종이에다 글루건을 쏘아서 이렇게 넉넉히 위치대가 몽실몽실 나무 모양을 할 것을 넉넉히 쌓아놓으세요. 쌓아놓고 아래 부분 거는 뒤쪽으로 가시면 잘 안 보이니까 뒤쪽으로 가도 되겠죠? 자, 이쪽을 아래 부분에 자른 아이를 뒤쪽으로 넣어서 이렇게 붙여주세요. 어머, 요거만 붙여도 느낌이 있네요. 그쵸? 자, 요거만 해도 느낌이 있지만 그래도 조금 더 풍성한 나무를 위해서 이번에는 어디다 쏘냐면 이 위에다가 써주는 거예요. 자, 위에다가 글루건을 한 번 더.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 살아있는 애인데 글루건을 하면 걔 죽지 않아요? 얘는 절대 안 죽어요. 우리나라에서 나는 이끼가 아니고요. 저 아열대지방 저기 동남아 쪽에서 나는 이끼예요. 원래 색깔은 하얀색이에요. 솔잎이 있는 우거진 이렇게 앞쪽에다 붙였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입체가 나왔죠. 그 부분에 제가 이렇게 글루건이 굳기 전에 세웠더니 어떻게 됐어요? 제껴졌죠? 다시 올려서 글루건이 굳기 전엔 세우지 마세요. 보여드리려고 세웠습니다. 자, 다시 놓고 단풍을 보면 빨강색만 있는 게 아니라 주황색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님은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봤더니 여기가 비어 있어요. 그쵸? 살짝 봤더니 여기가 비어 있어요. 그 사이에 저는 한번 이렇게 주황색을 넣어볼까 합니다. 이 사이에 이렇게 제껴서 글루건을 싸주고요. 주황색을 넣어주세요. 자, 이때 손에 글루건이 안 묻게 조심하세요. 글루건이 묻으면 뜨겁습니다. 조심조심. 자, 여기도 살짝 이렇게 제껴서 글루건으로. 자, 남아있는 친구들이 있지요. 선생님 저는 이거만 해도 그만해. 너무 많으면 답답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저는 이거로 만족해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밑에가 조금 아쉬운데요. 조금 아쉬우면 아직 남아있어요. 그쵸? 나무나이를 아래쪽에 하셔도 됩니다. 자, 선생님 남아있으니까 이거 하나 더 할게요. 이렇게. 우와, 우리 이 친구가 머리가 정말 산발이 됐어요. 그쵸? 저는 정돈된 게 좋은데 이렇게 산발된 게 너무 지저분해 보여서 싫어요. 자유로운 거를 원하시는 분은 그대로 두시고요. 조금 더 깔끔한 걸 원하시면 뭐로 하냐면 가위를 이용해서 위에를 싹둑 잘라서 이렇게 얘는 좀 삐져나오게 놔둘까요? 자를까요? 자, 이렇게 모양을 잡아주시면 어때요? 조금 더 깔끔해졌죠? 네. 자, 이 친구들은 이렇게 쓰레기통에 나중에 버려주시면 되고요. 보니까 수채화 물감이 있던데, 선생님, 요거는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이렇게 밑에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공중부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린 붓으로 언덕을 하면 보통 그냥 한 가지 색으로 하는데, 여기 갈색이랑 갈색에다가 연두색을 섞고요. 그리고 진한 갈색 섞어서 약간 가을 언덕처럼 해갖고 아래쪽에 여러 번 안 가도 되고요. 한 번만 가도 돼요. 이렇게 놓고 이렇게만 가도 언덕이 하나가 생겼죠. 선생님, 저는 언덕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더 그리고 싶어요. 그러면 물감을 해서 더 그려줘도 되고요. 초록색이 좋으면 초록색으로 그려줘도 되고, 네, 노란 언덕이 좋으면 노란색으로 그려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공중부양, 이렇게 평면으로 보면 괜찮은데 멀리서 보면 언덕이 생긴 것처럼 돼서 자연스러워집니다. 또 하나, 요쪽에 보면 빈 공간이 있는데 여백 있는 걸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럼 여백 있는 곳을 저기 좀 뭔가 가득 채우고 싶어요. 그쵸? 불편하죠? 자, 그곳을 이렇게 주황색으로 하트 모양을 하시는데, 하트 모양을 어떻게 하냐면 그리지 마시고 하나, 둘, 이렇게 두 번만 왔다 갔다 하면 돼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하트가 완성됐죠? 네. 하나 더 해볼까요? 이렇게. 됐습니다. 완성됐습니다. 혹시 요즘은 낙관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낙관이 없으면 그냥 글로 캘리그라피 하고 누구 이름을 쓰셔도 되고요. 저는 낙관이 있어서 낙관 하나 찍겠습니다. 이렇게 하나 요즘은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이렇게 쉽게 도장이 와요.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오니까 요거 낙관을 찍는 거와 안 찍는 거의 퀄리티 차이는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하나 만들어 두시면 앞으로도 계속 캘리를 할 거다 라고 하면 인터넷이나 아니면 인사동 같은 데 가면 금방 그 자리에서 또 파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하고 좀 뭔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쵸? 네, 여기 낙관이 되게 큽니다. 우리 친구 낙관이 없는 분들은 그냥 이름을 누구누구 하고 이렇게 성함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상자를 접어서 넣어볼까요? 이렇게 보면 이 뒤에 고리가 있는 친구가 있어요. 고리가 있는 쪽을 양쪽으로 이렇게 밀면 이렇게 입체가 됩니다. 입체가 되는 것을, 이게 위쪽입니다. 아래쪽 먼저 접어주세요. 양쪽에 접어주시고요. 뒤쪽 거 이렇게 접어서 넣어주시고요. 이 친구가 고리가 있는 쪽이 뒤쪽입니다. 이렇게 엽서를 이렇게 방향으로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예쁩니다. 넣어주시고 옆에 접고, 자, 닫아주시면 돼요. 닫아주실 때 요 중간에 하나 더 뜯어내시고요. 이 고리를 그 사이로 빼주세요. 그리고 뒤에를 닫아주시면 됩니다. 뒤에를 걸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거에다가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곳에 이렇게 걸어서 장식을 하거나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도움이 되셨습니까? 자, 많이 해보셨던 분들은 처음부터 쓰셔도 상관은 없다고 했지만, 처음에 하셨던 분들은 제일 중요한 게 구도를 어떻게 잡을지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문구를 어떤 걸 선택하느냐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문구에서 무엇을 강조를 할 건지, 내가 어떤 것을 가장 중점적으로 할 건지. 단순하게 사랑합니다, 오늘 쓸 거로 다시 설명하면 행복,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는 자, 여기 썼던 문구하고 다른 위치로 써도 상관은 없거든요. 자, 똑같이 행복을 자, 가운데 2분의 1 가르시고요. 왼쪽 나무 붙일 곳이에요. 사방 여기 여백 남기는 거 잊지 마세요. 그렇다고 연필 있으시면 연필로 이렇게 살짝 네모를 표현해 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지우개로 지워내면 됩니다. 너무 세게 하시면 지우개로 지울 때 티 나시니까. 그리고 정말 글씨 쓰는 거 너무 선생님 자신이 없어요. 그러면 연필로 먼저 이렇게 살짝 붓펜으로 써서 실패하면 어떡해요 선생님? 자, 연필로 먼저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크기 이 정도면 되겠다. 그런 다음에 붓펜으로 그 위에 다시 이렇게 덧칠을 하세요. 꾹 누르면 조금 더 굵어지고요. 붓 끝으로 살짝 가면 가늘어져요. 그래서 강, 약, 이런 식으로 가주시면 글씨가 되게 풍성해져요. 강, 약, 이렇게. 이게 가장 간단한 방법이에요. 강약. 그리고 다시 위에서는 작게 쓸 때는 그냥 강약 주지 마시고 그냥 작게 쓰세요. 하나하나 쓰지 말고 그리세요. 캘리그라피는 글씨를 쓰는 게 아니고 그리는 겁니다. 최대한 천천히 한 획 한 획 천천히 정성스럽게 그려주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그 그림이 글씨가 되고요. 그 글씨가 그림이 됩니다. 자, 멋진 캘리 되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